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화영이가 저지르고 있는 만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는 비단 이제 이화영만의 문제는 아니죠. 완전히 그냥 민주당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원래부터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진짜 미친 척할 줄은 몰랐는데 민주당까지도 지금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이재명이가 얼마나 지금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혼탁스럽게 만들고 있는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같은 경우는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6월 9일 날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6월 7일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 7일 날. 사실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징역을 한 15년 정도 내달라라고 해서 15년을 구형한 상태고요. 지금 기세로 봤을 때는 이화영이가 숱한 진짜 사법 질서를 방해했고 그리고 재판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15년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화영이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사법 질서를 어지럽혔습니까? 뭐 진술을 해놓고 자기는 검찰로 인해 가지고 회유랑 압박을 당해 가지고 진술을 바꾼 것이다. 얼마나 말을 많이 바꿨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이화영의 아내, 그 개딸인 것처럼 보이는 이화영 아내가 재판장으로 와가지고 이화영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제정신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 부부 싸움을 갖다가 재판에 와가지고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화영한테 진술을 받고 있고 압박을 했고요. 아내가. 그리고 또 박찬대 같은 인간은 또 어땠습니까? 이재명 그 옆에서 막 코 이렇게 막 해주는 애 있지 않았습니까? 박찬대가 이화영 아내한테 또 전화까지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전화한 것도 결국에 다 들켰는데 뻔뻔스럽게 뭐라고 또 거짓말을 쳤습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쳤던 거 기억하시죠? 살다가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뭔 말이에요?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전화한 적은 있다.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까지만 얘기를 듣더라도 진작에 사법부가 이화영에 대해서 구속을 시켜도 모자른 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심 판결도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그런데 이화영의 대북송금 문제가 1심 결과가 안 나왔고 6월 7일이 되고 나서야 나오게 되는데 이 지금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 엮여 있는 건 뭐냐면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제3자를 통해 가지고 뇌물을 이제 주고받고 했다라는 것인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입건이 돼 있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제 고발을 당했다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기소가 안 됐습니다. 기소가 돼야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검찰이 아직까지 이재명을 기소를 안 했어요. 왜? 이화영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거 뭐 유죄 나올 게 100%로 보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을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3자 뇌물죄인데 제3자라고 하는 그 3자가 지금 유죄가 나왔으면은 그 제3자한테 시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인 거겠죠. 그렇죠. 연관이 돼 있는. 요렇게 지금 이제 검찰의 재판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총선이 끝난 직후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어떤 만행을 저지르고 있냐? 이화영의 진술이 이번에는 검찰의 회유랑 압박 때문에 뒤집혔다라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검찰청에서 아예 그냥 술판을 벌였다는 거예요. 누가 쌍방울 측의 그 배머식이라고 하는 회장,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 회장, 그 다음에 이화영, 그리고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술판을 벌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1313호 앞에 있는 창고에서. 오늘은 또 보니까 이제 그 창고가 아니라 뭐 딴 데로 또 장소를 바꿨더라고요. 진술 뭐 녹화하는 그런 곳으로 또 바꿨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그 창고에서 이제 무슨 뭐 그 뭐예요? 그 연어회 같은 거를 갖다가 시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덮밥 같은 걸 시켜가지고 뭐 술까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회유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곳 있으면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저도 가가지고 무슨 회 좀 먹게.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하는 얘기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검찰청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청에서 그런 식의 술판을 벌여가지고 이화영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지금으로부터 2주 전입니다. 2주 전이면 언제예요? 총선 시즌 때 아닙니까? 총선 시즌 때 이화영의 변호인과 이화영이가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질문이 드는 것이겠죠. 총선 전이었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민주당과 이재명이 지금 길길이 날뛰는 것처럼 안 날뛰었을까?
총선 자체를 검찰 개혁이다, 검찰 독재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치렀던 게 민주당과 이재명인 것인데 이것만큼 좋은 떡밥이 뭐가 있겠습니까? 검찰청에서 무슨 뭐 청담동 술자리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술자리를 벌여가지고 이화영을 회유시켰다라고 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또 떡밥이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왜 이재명이 꾹 입을 다무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그때 만약에 지금처럼 설쳐됐으면 100% 뭐라고 걸렸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이 걸렸을 거기 때문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재명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화영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 100% 사실로 보인다. 사실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나 사실로 보이는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나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왜 총선 전까지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가 이재명뿐만 아니라 그 따까리들 같은 경우 밑에 있는 그 따까리들 같은 경우도 왜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이화영 진술 뭐 조작 팀을 만들겠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겠냐고요. 선거법 위반에 걸릴까봐 지들도 거짓말이라는 거 아는 것이고 지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못한 거 아닙니까? 당시 이화영의 얘기에 대해 가지고 보도를 했던 내가 오마이뉴스 뭐 이 정도로밖에 안 된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받아주지도 않았어. 이화영 그 얘기를. 왜?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말도 무슨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뭐 기사로 써주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기사로도 안 받아줬단 말이에요. 이거 뭐 기사거리나 되겠습니까? 영화 시나리오나 써야 되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 이재명이 페이스북에다 쓰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러면 CCTV랑 출정 기록을 공개해라. 네가 공개를 하라고 네가. 없었던 일을 갖다가 어떻게 증명을 하냐고요.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야 나 송지준이랑 술 마셨다. 나는 안 마셨는데 당신이랑 당신 하면 안 되고 그 선생님이랑 나는 선생님이랑 술 마신 적이 없는데 자꾸 나보고 같이 술을 마셨대요. 그리고 나보고 그거를 증명하래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제가 뭐 어떻게 그거를 갖다 증명을 합니까? 똑같은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검찰청에 지금 1313호 그 복도에는 CCTV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이가 검찰 조사 뭐 한두 번 받아봤습니까? 뭐 툭 하면 그냥 검찰 조사 받았고 뭐 제 집 드나듯이 드나들었는데 CCTV 없다라는 거 알고 제가 보기엔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 같아요. 증명에 대한 책임은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이 무슨 황당한 변명을 한다면서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표시된 방에 안 들어갔으면 이화영이 거기에 안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도대체 그 방이 회의실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냐. 공범 수감자들 모임만 하더라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 지금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1313호 앞에 있는 창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패널로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앉아있잖아요. 1313호가 왜 나왔습니까? 이화영이 조사하고 있는 검사실의 그 검사 그 호실이 1313호예요. 이화영이 거기를 갔다 왔으니까 1313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창고, 그 창고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이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화영이 말 또 바꿨잖아요. 창고가 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진술 뭐 녹화하는 공간이라고 또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이는 뭐 이게 뭐 지금 뭐 뭔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회의실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창고 안에 들어가 봤으니까 회의실이라는 거 알 수 있지. 아니 세상에 검찰청에 공간이 있고 어떤 방이 있으면 그 방이 회의실이건 회의실이 아니건 뭐 대부분 회의실 아닙니까? 책상 같은 거 있고 의자 몇 개 있으면 회의실인 것이지. 무슨 뭐 근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니까 CCTV 공개하고 무슨 뭐 태스크 포스팅까지 꾸리겠다. 그렇게나 진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유동규의 진술을 왜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유동규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김용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진술의 신빙성이 그렇게나 높고 그 유동규뿐만 아니라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 이 지금 대북송과 관련된 문제만 하더라도 이화영과 이재명 두 놈만 지금 제외하고 모든 쌍방울 관계자가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재명이 책임이 있다고. 이재명이 이걸 시킨 게 맞다고. 도대체가 대한민국이 어찌 되려고 이 정도 지금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가지고 부부가 지금 뭐 재판장에서 무슨 뭐 부부 싸움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거 뭐 사랑과 전쟁만 찍고 있는 것인지 진짜 황당한 노릇인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재판 일정을 미루고 또 미루고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재명 같은 인간은 원래 이런 인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고 누가 진짜로 문제인 거예요. 판사님이 문제인 거예요. 판사님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낸 겁니다. 치욕감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가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재판에서 이화영애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뭐 술판을 벌였다. 거기서 회유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판사님?
지금 작년 6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화영이 일기까지만 쓴다면서 거기 그거 안 섞겠냐고요. 왜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이화영이가 술에 술자도 꺼내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술에 대한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까지 원래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무슨 회유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술을 바꿨다라는 거지 술판에 술자도 없었잖아요. 청담도 술자리가 됐거나 윤석열 대통령 무슨 술판이 됐거나 지금 이화영의 술판이 됐거나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님 이거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사법부를 갖다 농락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반드시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징역 15년 내리시고요. 6월 7일 날 징역 15년 나오고 그래한 다음에 바로 연달아 가지고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기소가 됐었을 때 징역형 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왜 이렇게 하겠어요? 이화영 징역 나오면은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올 게 뻔하니까 벌써부터 이거 지금 재판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이렇게 판을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를 수가 없지. 알고서 또 당한다라고 한다면 판사님도 공범이라고 볼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반드시 엄격하게 6월 7일 날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